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서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경자년 정해월은 시작되었지만 정해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월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술월에 오음 일양으로 음기가 강해지기 시작한 후에요. 이 해월에 이르면요. 유금으로 음기가 가득 찬 그런 계절이 됩니다. 이 해월에는 24절기에 입동하고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정해월이죠. 정해월은 양력으로 11월 7일 오전 8시 14분부터 24절기 입동과 함께 이제 정해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11월 22일 24절기 소설을 지나면서 해수 유금의 기운은 더욱 강해져 갑니다. 이 유금으로 순음이에요. 음기가 주도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요즘 날씨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음의 계절은요. 모든 만물을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양기의 기운은 문을 열고 외부를 향하게 하지만 이 음기의 기운은 문을 닫고 내부로 향하게 합니다. 임수는 응집의 기운으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해월은 겨울로 들어설 준비를 하는 이게 입동으로 겨울을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겨울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해서 집을 보수하고 추워지기 때문에 몸의 노출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옷도 꺼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추울 때는 사실 밖이 아닌 집안 아랫목에서 예전 같으면 고구마 구워가지고 먹고요. 귤도 까먹고요. 잠도 많이 자게 되죠.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추울수록 내부의 양기인 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은 더욱 움츠려들게 됩니다. 금수가 강한 경자년이기 때문에요. 양기의 기운은 더욱 약해지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를 격리시키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더욱 춥게 느껴지는 올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수가 강하신 분 중에는요. 이 양기의 기운 자체가 인간에게는 필요한 활동성인데 경자년은 특히 더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주 연락을 통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수 지장간을 보면요. 부토, 간목,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이 임수의 기운이 녹을 이룬 가장 강해진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해월은 유금으로 그렇다면 양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해월 지장간에는 간목이 있죠. 간목은 양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운으로 간목의 해묘미 삼합이 이 해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사화월에 경금의 사유축 삼합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양기는 금을 키우고 음기는 목을 키워서 자연은 사계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월 같은 경우는요, 정임합을 통해서요, 간목인 이 생명체를 잉태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자연은 이렇습니다. 양의 세계 병화의 삼합인 인호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신금이라는 종자를 해월의 임수에다가 발화를 시켜서 새로운 갑이라는 양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은 듯 보이지만 이 순음 속에 간목이라는 생명체인 양기를 품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인 이 생명 에너지를 잘 품고 보존해야지 이듬해 봄에 새싹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수에는 임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월은 정임합으로 생명체를 품는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이 됩니다. 이 신금 종자 안에는 인호술 삼합, 화기의 삼합의 양의 세계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갑을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은 신금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해월엔 이렇게 탄생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거리는 황량하고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지만 순음의 기운 안에서는 이렇게 양기가 잉태되고 양기를 품고 있는 그런 자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병술월 병화 정화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화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병화는 빛에 비유를 하고요. 정화는 열에 비유를 해요. 올해 경자년은 금수가 강한 해이기 때문에 정화의 역할이 많은 해가 됩니다. 특히 경자년은 정해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월의 조후를 이 정화가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좋습니다. 다만 경자년은 정해월에 품어야 하는 신금이 아닌 경금이죠. 경금을 정화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해야 할 일, 경금에 열기를 주어서 신금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이 정화가 힘이 드는 순조롭지 못한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자수, 해수에도 정화가 자신의 열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이 해월에 힘든 여정이 펼쳐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사주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따라서요. 그 기운이 쓰임이 많지만 그 글자는 힘든 다리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열을 살리고 신금이 품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정해월입니다. 그러면 정해월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간별 운세는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참고의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가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지로 이 정해월에는 해자로 수기가 많아지는 그런 달이에요. 지지로 수기를 받아줄 목이나 토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의 경우는요, 천간에 비겁이 함께 드러난 구조라고 한다면 지지로 해수와 자수를 일간이 받는 구조인지 겁재가 받는 구조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의 경우는 정해월의 경우 정화는 상관이죠. 그리고 해수는 편인입니다. 천간은 정화 상관으로 편관, 경금에게 열기를 전달하고 경금은 자수와 해수로 금생수해주는, 그래서 수생목으로 간목에게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상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라는 문서를 얻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경우라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문서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이 수기운은 간목의 뿌리를 아래로 내리게 합니다. 인성이라는 기운은 식상이라는 활동성을 잡아서 활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간목일간 여명의 경우는요, 자신의 상관하고 관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하고 관계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상관으로 관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제나 구설이 생기는,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는 해소가 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는 정화는 식신이죠. 식신의 기운을 이용해서 정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요. 경금 정관은 해자로 을목에게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을목일간 역시 구조에 따라서 식신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을목 역시 활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공부를 위해서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리고 인성 문서에 관련된 그런 의미로 쓰는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 여명의 경우 역시 을경합으로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구조에 따라서 관제로 이 경자년 자체는 을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상이 드러나는 병수월 정해월 자체는 관제나 구설이 생기는, 아니면 해소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의 경우입니다. 병화의 경우는 올해 경자년 자체는 경금이라는 편재의 기운으로 물질적인 글자가 왔잖아요. 물질을 의미하는 경금이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됩니다. 원국 자체가 천간의 병정화가 모두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해월 역시 쟁제의 기운이 강한 해가 돼요. 정해월은 정화라는 겁재가 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지 구조에 따라서 쟁제로 병화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쟁제로 돈을 쓸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월은 겁재라는 정화하고 이 정화가 해수라는 평관과 함께 온 달이기 때문에요. 겁재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정임합으로 평관의 어려움을 잡아주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화의 경우는 해월 자체는 이 정화가 주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병화는 정화에게 자신의 기운을, 힘을 보태주는 그런 형태로 단체라고 한다면 병화가 정화를 도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지지로는 이 해자라는 관을 어떻게 받아내는 구조인지, 만약에 충하는 구조인지 그 모습에 따라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일주의 경우는요, 비견이 해수라는 정관과 함께 온 달이 됩니다. 정화는 해월에 자신의 열기를 경금 그리고 자수, 해수에다가 공급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달이죠. 그래서 일간의
희생 봉사의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달이 되어 할 일이 많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단체에서는 재생관의 그런 의미로 하는 일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되고요. 비경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지지로 수기를 일간이 받아들인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나무로 인성으로 내 것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지지로 수기만 강한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경금이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할 일만 해야지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면 해월에는 힘든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토일간의 경우에요. 무토일간의 경우는 정화는 정인이죠. 해수, 편재가 함께 왔습니다. 경자년은 무토에게는 식신생재의 그런 해로 정해월은 기존에 하던 일의 형태가 바뀌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숙인 재성을 함께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구조에 따라서는 재극인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서를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로는 만약에 유금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유금을 해수와 자수에다가 발화시켜서 새로운 일을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돈이 되는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을목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요. 을경합으로 단체와 계약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토일간의 경우에요. 경자년은 기토에게 상관생재해로 자신의 재주나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요. 상관이라는 개인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주변인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월은 정화라는 편인이죠. 편인이 해수라는 정제와 함께 왔습니다. 이 편인이라는 문서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구조에 따라서는 투자의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문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일주의 경우 정해월은 정화라는 정관이죠. 정관이 식신과 함께 왔습니다. 관이라는 단체에서 식신이라는 자신의 재주나 기술을 이용해서 지지로 만약에 목을 키우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물질 활동을 하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화간의 의도에 맞추어서 식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식상하고 관이 충돌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조율할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기로 목을 키우는 구조라면 식상, 생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좋은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경자년 경금이라는 비경과 함께 식상으로 정화관을 약하게 한다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관제 구설의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금일주의 경우 정해월은요. 편관이 정화 편관이 해수 상관하고 함께 왔어요. 정화 편관이 경금하고 신금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쟁관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달이죠. 이건 병술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월부터는 경금이 아닌 신금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지지의 구조까지 살펴야 하긴 하겠지만 일단 식상으로 식상 생재, 목을 키우는 생재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물질 활동을 하는 의미가 되지만 경금 일주의 경우처럼 수기만 너무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요. 경금이라는 겁재와 함께 식상으로 관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제구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임수일간의 경우 정해월은 정화라는 정제가 해수, 비견과 함께 왔습니다. 지지해수는 해묘미라는 식상의 기운이 동한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지지로 일단 해자라는 비겁이 강해지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쟁제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정해월은 새로운 일을 진행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극인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화라는 재성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그런 기운이 필요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정화라는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쟁제로 돈이 나갈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 있겠죠. 직장인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수일간의 경우 정해월은 정화라는 편재, 해수라는 겁재가 함께 왔습니다. 지지에서는 해자라는 비겁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요. 임수일간처럼 쟁제의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월은 정화 편재가 해수로 해묘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정화가 상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수일간처럼 쟁제의 의미로 돈이 나갈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제라는 건 비겁과 함께 돈을 벌 수도 있지만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내가 가진 돈이 나갈 일이 많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정해월의 의미하고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